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 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헬스조선 최지유 의학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헬스조선 건강 콘서트 건강똑똑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건강똑똑은 명의가 알려주는 당뇨병 신장질환을 주제로 강연 예정입니다. 당뇨병은 투석, 이식 등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 원인 질환 중 48%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신장병은 대부분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우연히 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이 나빠진 것을 알게 되거나 신장 기능이 거의 상실된 때에 이르러서야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하시곤 합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라면 주기적인 신장 기능 확인이 필수입니다. 특히 2형 당뇨병 환자라면 당뇨병 발생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진단 시 이미 당뇨병 신장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대한당뇨병학회 당뇨병 진료 지침에서는 2형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을 진단받았을 시점부터 신장질환에 대한 선별 검사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1년마다 알부민료와 추정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강똑똑에서는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이재혁 교수님을 모시고 당뇨병 환자라면 주요하게 관리해야 하는 신장질환 진단부터 최신 치료 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해 주실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이재혁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당뇨병을 주로 치료하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주제와 마찬가지로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가장 걱정이 되는 건 환자분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합병증이 생기는 것들이 가장 걱정거리죠. 저희도 항상 주의하고 있고 그래서 합병증들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당뇨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 들어 보면 예전에는 당뇨병 환자들이 주로 응급실에 오거나 사망하게 되거나 고생하게 되는 것들이 뇌졸중 같은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병 같은 거 가지고 응급실에 오거나 고생을 하시거나 사망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그런 뇌혈관이나 심장혈관 같은 것들이 고장나는 것들은 큰 혈관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혈관 합병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당뇨병 치료를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미 좋은 당뇨약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좋은 혈압약들을 많이 쓰고 있고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이 고지혈증 약을 잘 먹고 있고 그리고 아스피린 같은 것들을 쓰신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혈관이 고장나는데 시간이 점점 더 오래 걸려서 최근에는 그런 질환들은 좀 줄고 있어요. 주는데 당뇨병이란 병 자체가 치료가 아직 어렵거든요. 혈당 조절이 잘 되는 분들을 저도 진료실에서 보면 정말 그날 환자분들이 잘 관리했던 환자분들이 주로 있는 날도 반 정도는 조절이 되고 반은 또 잘 안 돼요. 어떤 날은 한 3분의 1은 조절이 되고 나머지는 또 조절 잘 못하고 그래서 당뇨 조절이 참 어렵다 보니까 혈당이 높으면 해결할 수 없는 건 아주 작은 혈관들이에요. 작은 혈관들은 고장이 나기가 쉽단 말이에요. 혈당이 조절이 안 되면. 근데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작은 혈관들이 실타래 같이 묶여져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곳이 바로 콩팥입니다. 우리나라에 당뇨병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네, 당뇨 전 단계랑 합치면 한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뇨병을 진단받은 분들이 500만 명, 5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혈당 조절이 잘 되는 분이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콩팥 질환에 대한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신장 질환을 안 생기도록 하려면 어떻게 미리 조심해야 되고 내가 혹시나 만성 신장 질환을 진단받았거나 알았으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지를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당뇨병이란 무엇인가? 보통 진료실에서 당뇨병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혈당 조절 잘 하세요? 생활관리 잘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 너무 음식 조금 먹어요. 음식 많이 안 먹어요. 이런 말씀을 대부분 하십니다. 근데 당뇨병은 음식을 적게 먹어서 해결되는 병은 아니고요. 우리가 음식을 잘 먹었어요. 먹으면 그걸 우리 몸에서 잘 써야 되거든요. 잘 쓰도록 도와주는 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인슐린이 잘 나와서 우리 몸에서 당분이 영양소가 필요한데 잘 쓰도록 도와주면 고장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은 음식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혈당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슐린이 싹 나와서 혈당을 탁 떨어뜨리고 필요한 이 혈당을 간이나 근육, 지방, 뭐 세포 하나하나에 다 갖다 주고 이를 활용하도록 도와주는데 이 과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먹은 에너지를 영양소를 잘 못 쓰는 사람들이에요. 당뇨병은. 그래서 더 좋은 칼로리를, 더 좋은 영양소를 잘 챙겨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몸에 있는 인슐린이 그런 역할을 못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혈당이 올라가서 잘 못 쓰니까 먹은 영양소들이 피 속에 계속 남아서 혈당이 올라가고 피 속에 높은 혈당들이 돌아다니면서 혈관을 망가뜨리는 질환이 당뇨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 어르신들은 젊을 때 잘 살았어요. 잘 지냈는데 우리 몸에서 인슐린은 췌장이라는 곳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도 점점 줄고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잘 작동을 하려면 몸의 근육량이 충분해야 돼요. 근육량도 충분해야 되고 간도 건강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어떠세요? 근육은 자꾸 줄고 배가 나오고 지방이 자꾸 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혈당이 올라가는 2형 당뇨병이 많고 1형 당뇨병이라는 병은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또 취학하기 전에 유치원생들 이런 아이들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췌장이 갑자기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슐린이 어느 순간 안 나오기 때문에 평생 인슐린을 써야 되는 당뇨병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95% 이상은 2형 당뇨병이기 때문에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임신, 요즘에 며느님들도 계실 거고 뭐 손주들도 계실 거고 자녀분들도 계실 거예요. 결혼이 굉장히 늦잖아요. 늦다 보니까 출산도 늦어요. 그래서 출산을 늦게 하면서 임신성 당뇨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혈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기는데 뭐 가족력이 일단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후천적으로 비만하고 많이 먹고 또 요즘 생활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복합이 돼서 생기는데 이 당뇨병은 결국은 혈당이 한 번 높다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오랜 기간 조절을 못하게 되면 혈관이 망가져서 결국 처음 말씀드렸던 합병증 때문에 고생하고 사망하기 때문에 합병증을 안 생기도록 하는 게 당뇨 치료의 목적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합병증은 뭐가 있느냐? 합병증 종류가 뭐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몸에 있는 모든 혈관과 모든 신경이 다 고장나요. 당뇨가 오래되면. 우리 몸에서 혈관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안에 수억 개, 수만 개가 있어요. 이 모든 혈관과 모든 신경들은 다 고장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큰 혈관, 중요한 혈관은 머리에 있겠죠. 머리에 있는 혈관이 고장나면 중풍이 오거나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올 수 있고 심장에 있는 혈관이 망가지면 심근경색이 와서 심장마비가 옵니다. 심장에 있는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고 망가지면 심장이 잘 뛰어야 되는데 잘 못 뛰어요. 그래서 심장 기능이 몸에 펌프질을 잘 해줘야 되는 그게 안 되는 심부전 같은 것들도 생기는데 이렇게 큰 혈관이 망가지는 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5년, 10년, 15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당뇨를 앓고 관리가 못하게 되면 또한 당뇨뿐만 아니고 당뇨는 3고라고 들어보셨죠?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이 세 가지가 되게 같이 오거든요. 당뇨 환자들 중에 90%는 고지혈증 약을 먹어야 돼요. 다 같이 있다는 거죠. 당뇨 환자 중에 60%는 고혈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대부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잘 관리해야지 이런 것들은 고쳐집니다. 더 고약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당은 조절이 10명 중에 3명만 잘 되고 7명은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관리가. 그런 것들이 1년, 2년, 3년 서서히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은 작은 혈관들로 이루어진 눈, 망막이나 콩팥 이런 데가 망가지고 또 하나는 우리 몸의 신경들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신경들의 에너지를 공급한 아주 실 같은 작은 혈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망가지면서 발이 저리고 감각이 없어지고 어지럼증이 생기고 이런 것들에 신경합병증들이 생깁니다.
이런 모든 합병증들은 당뇨 관리가 안 된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이 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가 신장병이니까 당뇨 환자는 550만 명 정도 있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7억 명이 있어요, 당뇨 환자가. 우리나라가 당뇨 환자가 가장 빨리 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콩팥이 나쁜 사람은 몇 명이 되느냐? 전 세계적으로 만성 신장병이 6억 7천만 명 정도, 6억 9천만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물론 나이가 많아지면서 콩팥은 자연적으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아지시는데, 보시면 원인을 여러 가지로 해놨어요. 우리나라도 당뇨병이란 질환이 지금은 500만 명, 당뇨 전 단계가 2천만 명이나 되니, 다 합쳐서 2천만 명이 되니까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희 은사님들이 1980년대 초반에만 병원에 계실 때만 해도 당뇨병 환자가 입원하면 다 구경 갈 정도로 희귀 질환이었어요. 드문 질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없었지만 나이가 드시면서 지금은 예전엔 고혈압 같은 것들이 주 원인이었는데 요즘엔 보시면 60대, 65세, 70대에 콩팥이 나빠지는 원인은 오렌지색이 당뇨병입니다. 물론 1형 당뇨도 있고 2형 당뇨도 있는데 고혈압보다 훨씬 더 많은 원인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콩팥이 나빠지는 원인은 1번은 당뇨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뇨병 환자들 중에서 콩팥이 나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대한당뇨병학회라는 중요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강검진 받으시잖아요. 매년 2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건강검진을 해줍니다. 국가 건강검진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 우리나라에서 만성 신장병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30세 이상에서 10명 중에 3명이에요. 당뇨가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을 보니까 10명 중에 4명은 콩팥이 나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한 100여 분, 150분 정도 있는데 이분들이 다 당뇨라고 보면 40명은 콩팥이 나쁠 거예요. 근데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흔하고 중요한 질환이다. 또한 당뇨병을 앓다 보면 요즘에 뭐 예전에는 그랬어요. 당뇨병 환자들은 좀 더 오래 못 살고 건강하지 못하다 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당뇨 치료를 젊을 때부터 열심히 하시고 또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관리하시기 때문에 요즘은 당뇨가 있다고 그렇게 수명이 짧아지고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오래 지내다가 보면 10명 중에 4명 정도는 결국은 여명을 사시는 동안 신장병이 생길 수 있는 찬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 당뇨가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당뇨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얼추 한 반 정도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서 반 정도 계신 분들 중에서 적어도 10년, 20년을 알아왔으면 그 중에 한 10명 중에 4명은 콩팥이 나쁠 수도 있겠다. 아직 검사를 하고 확인 안 했으면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투석을 하는 환자들이죠. 투석을 복막 투석도 있고 혈액 투석도 있는데 그 사람들 분석해 봤더니 고혈압보다도 당뇨가 더 원인이 많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도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투석은 이 신장 이식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해야 된단 말이죠. 계속 쌓여갈 텐데 투석을 하는 사람들의 원인을 보더라도 이제 당뇨병이 주 원인이에요. 저희 병원에서 투석실이 80배도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투석하시는 분들 투석실에 올라가서 물어보면 10명 중에 5분은 전부 다 당뇨 때문에 투석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당뇨는 콩팥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런데 당뇨 치료를 열심히 해왔고 콩팥에도 좋은 치료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수가 줄지가 않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있어서 신장이 나빠지는 비율이 말기 신장 질환으로 가서 투석까지 가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치료를 잘 못했고 잘 못 살아서 그런 거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점점 더 수명이 점점 늘어가시는 거, 연령이 점점 늘어가는 것 때문에 당뇨를 예전에는 한 20년 정도 앓고 무슨 이벤트가 생겨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했는데 요즘에 저도 진료실에서 보면 뭐 70대 어르신들은 아주 일반적인 거고 80대, 90대 얼마 전에는 한 95대신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제가 좀 더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만큼 고령의 어르신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만성, 말기 투석한 사람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느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잘 사는 나라들이 싱가포르, 대만, 뭐 이런 나라들일 겁니다. 홍콩.
미국인들 말고 아시아인들 비슷한 중국계 아시아인들 중에서도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한 당뇨병성 신장병증이 생기는 게 국가별로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치고 빠른 수치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같은 자리에서 공부하시고 내가 좀 잘못 알고 있던 지식을 바로 잡아서 잘 관리하고 치료해야 되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당뇨병성 신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병이 있는데 사는데 불편하지 않고 아무 데도 아픈 데가 없다. 그럼 뭐 상관없죠. 뭐 병 하나 더 있다고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진료실에서도 항상 환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당뇨병은 왜 치료할 것 같으세요? 그럼 환자들이 뭐 전 불편한 데 없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당뇨병은 불편한 데가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어디가 고장이 나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으면 더 불안하잖아요. 당뇨병도 마찬가지고 만성 신질환도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성 신질환 환자들이 5년 동안 잘 사는 사람들을 봤더니 특히나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하면 더 어렵지만 유방암이 5년 생존율이 90%예요. 위암이 80%, 75%, 자궁암이 80%고 대장암도 73%. 여기도 암을 진단받고 치료 받으신 어르신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위암보다도 생존율이 더 떨어져요. 그래서 당뇨 환자가 말기 신부전이 돼서 투석을 하면 일반 암 환자들보다도 여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안 걸리도록 해야 되고 신장병증이 생기면 투석까지 가는 일을 최대한 막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 환자 중에서도 아주 건강하게 당뇨 치료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올 때가 됐는데 이 아저씨가 왜 안 오실까 봤더니 저희 직원이 얘기하기를 3주 전에 투석하다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석이란 상황까지 가게 되면 그만큼이나 갑작스러운 이벤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는 사망률도 늘지만 당뇨가 있는 것 플러스 콩팥이 나쁘면 고혈압도 더 많고 고지혈증도 더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자체가 쓰리고를 동반하는데 거기 콩팥이 나쁘면 이런 쓰리고가 더 많이 생기고 이 쓰리고가 더 많아지면 결국은 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당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 세 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혈관 질환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거기에다가 신장 질환이 관리가 안 돼서 투석까지 가게 되면 그것 자체로도 사망률이 늘기 때문에 콩팥은 안 망가지는 게 1번 제일 중요합니다. 망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자, 당뇨가 있으면 당뇨가 없고 콩팥이 정상인 사람들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이 조금 2배 정도 느는데 콩팥이 나쁜 것만으로도 당뇨가 없더라도 심혈관 질환이 3배 정도 늘어요. 그런데 당뇨와 콩팥 질환이 같이 있다. 그러면 당뇨도 없고 콩팥도 정상인 사람들에 비해서 6배나 심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콩팥은 망가지고 나서 투석을 해야 내가 심혈관 질환이 생기냐? 그렇진 않아요. 뒤에서 신장 질환의 단계를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검사를 하면 정상입니다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수치예요. 콩팥 기능은 1단계부터 5단계로 나뉘는데 저희가 진료를 하거나 환자분들을 볼 때 3단계부터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3단계부터 주의하셔야 돼. 콩팥 기능이 나빠졌습니다 얘기를 드리는데 1, 2단계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치료를 하는데 그냥 지켜보고 환자들한테 일부러 또 너무 과한 주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부터도 이미 심혈관 질환 조금씩 늘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위험 요인이 있다. 신장 질환 1단계나 2단계 정도인데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고지혈증도 없고 뚱뚱하지도 않고 담배도 안 피우고 이러면 조금 아직 너무 걱정하지 않고 지내셔도 되는데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뚱뚱하기도 하고 하면은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위험이 훨씬 크니까 여기서부터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당뇨병은 콩팥이 나빠진 1번 원인이기 때문에 오늘 특히나 당뇨병성 신장질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콩팥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특히 말기 신부전으로 가게 되면 남들보다 16년 이상 짧게 살기 때문에 미리 관리를 하고 안 생기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콩팥 질환이란 걸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인식 조사를 해봤습니다. 당뇨병을 모르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고혈압을 모르는 분들도 없을 거고 고지혈증은 조금 헷갈립니다.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하는 거랑 고지혈증이 같은 건지 아닌 건지 좀 헷갈려 하시는데 같은 병이고
그래서 고지혈증도 충분히 많이 알 텐데 신부전이란 말을 듣기가 조금 낯선 분들도 있을 거고 만성신질환이란 용어도 아직 충분히 잘 모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식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20년 전이잖아요. 고혈압, 당뇨병은 이만큼 알고 있어요. 10명 중에 7명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년이, 15년이 지나서도 인식도가 조금 더 올라갔죠. 그런데 만성신장병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낮아요. 특히나 투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투석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잘 알지만 투석을 하기 전 단계죠. 이것도 이미 콩팥이 상당히 많이 나빠진 1, 2, 3, 4, 5단계 중에 3, 4단계인데 까딱하면 투석을 해야 되는 환자들인데도 아직 만성신장병이 뭔지를 잘 인식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오늘 같은 강좌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장은 이상이 있는지 알아야지 치료를 하고 관리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 콩팥 상태를 알 수 있느냐?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검사하기가 너무 복잡하고 검사하는데 돈도 너무 많이 든다. 그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많은 분들한테 그 비싼 검사를 하고 어려운 검사를 하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상당히 간단하고 간편하게 진단을 하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강좌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콩팥이 나빠지면 증상이 있느냐? 진료실에서 매번 또 듣는 얘기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나요. 다리가 부어요. 제 콩팥은 정상인가요? 콩팥이 이상 있나요? 그런 증상으로 콩팥이 이상 있다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붓는 원인은 수십 가지가 있고 소변에 거품이 나오는 것도 수십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콩팥 이상을 진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개는 콩팥이 나빠지는 것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중에 4단계까지 가기 전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개는 무증상이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특히 위험 요인,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뭐라고 그랬나요? 당뇨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꼭 정기적인 검사를 해봐야 되고 확인이 됐다면 꼭 생활을 바꾸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콩팥이 나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1번, 당뇨가 오래되면 피할 수가 없어요. 당뇨병이 10년이 넘어가면 콩팥이 정상인 사람들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 거기에 더불어서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되면 콩팥이 대개는 정상 기능을 유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오래됐다. 그러면 꼭 검사를 해봐야 되고 혹시 본인들이 다니시는 주치의 선생님들이 자꾸 소변 검사도 안 하고 피 검사도 안 하고 약만 준다. 그럼 찾아가서 따져야 돼요. 왜 난 소변 검사를 안 해주느냐, 피 검사를 안 해주느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기간은 당뇨 조절 상태가 좋았던 분들은 훨씬 늦어져요. 똑같이 친구분이랑 당뇨병을 진단받았는데 15년 전에 나는 당화혈색소 당뇨 조절이 15년 동안 매번 칭찬만 받고 너무 잘 관리했는데 옆에 친구는 조절이 안 됐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서 뭐 약도 많이 먹고 인슐린도 쓰고 있다. 그러면 그분은 콩팥이 훨씬 더 빨리 나빠질 겁니다. 그래서 당뇨는 시간과 중요한데 얼마나 조절을 잘했냐가 중요하고 또한 콩팥이 작은 혈관이 망가지는 세 가지가 어디라고 그랬나요? 눈하고 콩팥하고 신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개는 나빠지는 순서가 좀 정해져 있어요. 보통은 당뇨 환자들이 합병증이 올 때 발이 저리거나 발의 감각이 좀 무뎌지는 이런 신경합병증이 제일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 눈의 합병증이 와요. 그 다음에 콩팥이 나빠지도록 돼 있거든요. 대개는 순서가 그런 순서이기 때문에 나는 콩팥 검사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안과를 갔더니 당뇨 합병증이 눈에 와 있다. 그러면 꼭 신장을 확인해 봐야 돼. 그 다음이 신장이니까. 또 발이 너무 당뇨 치료하는데 요즘에 발이 너무 저려. 발이 무딘 감각 있고 감각을 잘 모르겠어. 발바닥이 무뎌.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합병증이 시작이기 때문에 눈도 검사해야 되고 콩팥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는 거 당연히 고지혈증까지 위험 요인이고 당뇨 관리를 함에 있어서 난 뚱뚱해서 매번 살이 쪄서 선생님이 살 빼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나도 체중이 너무 많은 게 걱정이다. 그러면 당연히 콩팥도 더 나빠지고요. 최근에 어르신들이 금연은 더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문제인데 흡연 자체도 당연히 콩팥을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이제 콩팥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걸 검사를 해야 되고
알부민료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피 검사 한 번, 소변 검사 한 번 하면 됩니다. 뭐 어려운 검사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또는 건강검진할 때 피 뽑는 것 같이 피 검사 한 번 하루에 병원 내원해가지고 소변에 컵에 소변 받아오라고 하잖아요. 그 소변 검사 한 번만 하면 내가 콩팥 질환이 있나 없나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또 이 강좌를 들으시고 병원에 가셔서 1년 동안 나왜 피 검사도 안 해주지? 소변 검사를 난 안 해본 것 같은데 그러면 선생님한테 내가 당뇨로 다니고 있는데 피 검사 한번 해봅시다. 소변 검사도 한번 해봅시다. 얘기해 주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란 건 우리 몸은 1분당 콩팥으로 계속 소변을 내보내고 있고 피를 걸르고 있어요. 그 피를 얼마나 잘 걸러내나를 측정하는 거고요. 피 검사를 간단히 보면 알 수 있고 알부민료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은 콩팥으로 빠져나가질 않아요. 우리 몸의 영양소니까 사구체에서 찌꺼기들은 다 내보내고 영양소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콩팥이. 근데 콩팥이 망가지면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싱크대, 개수대 보면 이렇게 망이 있잖아요. 그럼 물은 내려가고 건더기는 잘 걸러놓고 그것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잖아요. 근데 싱크대가 오래됐어요. 개수대가 오래되면 그 망이 술술술술 고장났고 터진 데도 있어요. 그러면 맨날 설거지를 하다 보면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또 물이 안 내려가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똑같습니다. 콩팥도 단백질을 걸러내서 단백질을 안 나가도록 하는데 어느 순간 당뇨 때문에 사구체 콩팥이 망가지면 단백질이 걸러지지 않고 자꾸 내려가요. 근데 내려가면서 점점 더 콩팥을 더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소변 중에 나온다. 단백뇨, 알부민이란 건 중요한 단백질 중에 하나인데 이 알부민이 소변에 나왔다.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왜 콩팥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소변으로 나왔을까? 콩팥이 고장났구나 하는 신호고 일정량 이상, 특히 하루에 30mg 이상 또는 알부민과 크레아티닌이라는 그 노폐물이 있는데 비율을 구해서 뭐 수치는 명확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들이 다 확인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실 텐데 30이란 수치 이상 올라가면 좀 이상이 있구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사구체 여과율이란 게 수치상으로 피검사를 해서 나오는데 60 이상이면 그래도 지켜보지만 60 미만이면 아이고 이제 나 고장이 나는구나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부담이 있으면 특히나 이런 두 가지 검사들을 같이 해보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콩팥이 나빠질 때는 알부민이란 단백질만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는 안 나오는데 사구체 여과율만 떨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게 먼저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이라도 나와도 신장 질환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같이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일단 당뇨병 환자들은 나라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대한당뇨병학회가 1년에 한 번은 꼭 소변 검사를 해보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은 검진을 통해 가지고 해봐야 되고요.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어르신들이 대부분 진단받고 있는 2형 당뇨병은 진단받은 당시부터 검사하는 겁니다. 매년. 당뇨병은 내가 처음 알게 된 거지 처음 생긴 게 아니에요. 진단받을 때 시작이 아닙니다. 언제 시작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처음 알게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이 생기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새 2, 3년이 흘렀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당뇨병을 진단받은 첫 해부터 매년 검사를 하는데 콩팥 기능이 신장병이 생겨버렸어요. 갔더니 신장 기능이 좀 나빠졌습니다. 그러면 1년에 2번이나 많게는 4번까지도 검사를 해보라고 되어 있고 피검사를 통해서 사구체 여과율 검사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당뇨병성 신증이 있는데 아까 두 가지가 왜 필요하냐? 단백뇨가 알부민 유리아가 같이 있는 사람이 많긴 한데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괜찮으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백뇨만 또는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는 사람들은 한 90% 되는데 두 가지가 있는 사람들은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든 먼저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검사를 같이 해야 됩니다. 자, 사구체 여과율 말이 좀 어려워요. 어떤 거냐? 우리 몸은 1분당 90에서 120mg의 밀리리터의 피를 걸러내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걸러내는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수대가 처음 사면 망이 물을 잘 내려보내잖아요.
근데 한 1년 쓰면 뭐 물을 내려보다 조금 물을 많이 쓰면 설거지를 많이 하면 물이 고이고 또 고이고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똑같습니다. 사람 몸도 190에서 120 정도를 매 1분당 걸러내는데 이게 콩팥 기능이 망가지면 걸러내는 정도가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90에서 60, 60에서 30, 30 미만으로. 이제 소변에서 물을 잘 못 걸러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를. 소변이 안 나가겠죠. 그러면 소변을 못 보고 투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90까지가 정상이고요. 90 밑으로 떨어지면 1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계는 이렇게 되게 나누는데 정상은 90 이상 수치가 피 검사를 해보면 금방 나오게 되어 있는데 90 이상 나오면 아 정상이다. 근데 90 미만 1단계는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90에서 60 사이다. 아 신장 기능이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고 있구나. 그런데 대개는 이 단계에서는 특별히 치료를 할 것까지는 없어요. 위험 요인을 잘 관리하면 됩니다. 당뇨 관리를 잘하고 혈압 관리를 잘하고 뒤에 말씀드릴 식생활 관리를 좀 잘하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59 미만, 이제 30에서 3단계가 되다 보면 치료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생깁니다. 먹는 약들도 조심해야 되고 정상에서 2단계까지 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3단계부터 투석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주 주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신장 기능이 이제 3단계가 되게 되면 요독이 늘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생기기도 하고 피로도가 더 늘고 콩팥이 나빠지면 당 조절도 더 안 되고 혈압 조절도 더 안 되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런 정도의 콩팥 기능 상태에서도 대개는 불특정 증상이지 소변이 잘 안 나가고 붓고 소변에 거품이 많고 이런 증상들이 대부분 없습니다. 소변도 잘 보고 하기 때문에 검진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고 이제 2단계부터 내려오면 이제는 투석을 준비해야 되고 아주 중요한 전문 치료제들을 열심히 쓰고 식단이나 생활 관리도 아주 꼼꼼히 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뭐 쉽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구하냐? 피 검사 하나를 하면 나이하고 성별만 넣으면 수치가 딱 계산돼 나와요. 보통 신장 기능 검사 아주 기본적인 나라 국가 검진에서도 해주고 일반 진료실에서 검진을 하게 되면 아주 필수적으로 하는 피 검사 항목인데 혈청 크레아틴 농도만 재게되면 계산식으로 해서 딱 계산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피 검사하시고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단백뇨인데 단백뇨는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와요. 단백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검사해 보면 정상인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음식 종류나 영양소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알부민이 나올 수도 있고 단백질이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당뇨병은 요거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하는 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구체란 건 뭐냐? 콩팥은 이렇게 말 그대로 콩팥같이 생겼다고 이름이 콩팥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기 주먹만하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양쪽 옆구리에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요. 조그마한 이런 사구체라는 것들이 수만 개가 모여있는 실타래예요. 실타래가 막 얽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조그마한 주머니 같은 실타래가 피를 걸러서 노폐물을 다 내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고장이 나는 거예요. 이런 작은 혈관의 뭉치가 고장이 나서 노폐물을 잘 못 거르고 소변을 잘 못 내보내고 가지고 있어야 될 단백질이 자꾸 나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형 당뇨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년 검사를 꼭 해보셔야 되고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 진단 당시부터 하시도록 되어 있고요. 이상 소견이 있다 그러면 좀 더 자주 1년에 4번까지 3개월마다 검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없으시게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1형 당뇨는 그럼 왜 5년 뒤부터 하라고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형 당뇨는 당뇨병 시작이 언제인지 몰라요. 아무도. 내가 처음 알게 된 게 그날이지 병 시작은 언제 됐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시점부터 바로 검사를 해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 중에서 10명 중에 2명은 진단이 처음 됐는데 합병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하지만 1형 당뇨병은 갑작스럽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1형 당뇨병 진단된 거는 적어도 내가 알았지만 병 시작이 6개월 안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당뇨에 진단된 지 적어도 5년 이후부터 검사를 해보라고 권장을 합니다. 자, 제일 쉬운 거는 건강검진, 국가검진 하러 가시면 이런 거 할 거예요. 소변을 받아주잖아요. 소변을 내시면 건강검진 센터에 있는 직원이 이런 짝대기 같은 거 하나를 소변에 담궈요.
그래가지고 색깔을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요 시험지봉이라고 하는데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단백뇨가 어떤지를 봐요. 그래서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로 건강검진 결과 표시가 돼서 나올 거예요. 대개는 정상이지만 그런데 플러스 정도로 색깔로 구분을 해놓은 건지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요 검사로는 모든 종류의 단백질을 다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알부민이 많이 나오는 건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왔다, 검진했다, 당뇨병이다 내가, 고혈압이 있다, 그럴 경우는 꼭 소변 검사를 추가로 해서 양을 재봐야 돼요. 이것도 이전에는 어땠냐면 소변을 하루 종일 모았어요. 하루 종일 모아가지고 하루 종일 모은 소변 중에서 단백질이 알부민이 몇 미리그램이나 나왔는지를 쟀는데 요즘엔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해서 소변을 한 번만 보더라도 한 번 본 거 가지고 크레아틴과 알부민의 비율을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30이라는 수치가 넘어가면 아이고 고장이 났구나, 주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300에서 300 정도 사이는 다시 정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열심히 관리하고 노력하고 하면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0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검진을 통해서 1 포지티브, 2 포지티브, 3 포지티브가 나왔으면 병원 가서 소변을 받아서 수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고 수치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사구체 여과라고 알부민은 아무 증상이 없어요. 2단계, 3단계도 아무 증상이 거의 없고 4단계나 돼야 증상이 있고 알부민료도 30부터 이상이 고장이 났다고 했는데 300까지도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불편한 게 없는데 보시면 자, 사구체 여과율이 75 정도면 2단계예요. 60에서 90 사이는 특별히 주의가 많지는 않다고 했는데 75 밑으로 떨어지면서부터 사망률이 늘고 심혈관 질환도 늘기 시작합니다. 알부민료는 30부터 고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알부민료가 30 미만이라도 하나라도 나오면 사망률과 심혈관 질환이 늘기 때문에 치료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30일 기준을 잡아둔 거지. 단백뇨가 보이면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져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험 요인을 다 관리해야 된다. 알부민료가 나오면 이걸 줄이지 않으면 결국은 콩팥이 나빠지는 걸 진행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집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가장 고민이 많은 건 결국 식단 조절일 겁니다. 좋은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 못 먹잖아요. 계절별로 나오는 음식들. 제가 항상 진료실에서 환자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뭘 피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빵, 떡, 국수, 면,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하나씩 얘기할 때마다 점점 어르신들 표정이 어두워져요. 그럼 난 뭘 먹고 사느냐? 거기에다가 과일도 먹을 수 있는 여유 있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 거의 없거든요. 토마토를 제외하고는 소량씩밖에 못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콩팥이 나빠지면 더 복잡해져요. 콩팥엔 좋은 음식이 당뇨에는 나쁘고 당뇨에는 좋은 음식이 콩팥엔 나쁘고 이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식 관리가 조금 더 복잡하고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콩팥에는 당뇨도 중요하고 혈압도 중요하고 과도한 염분은 몸에 물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염분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렁탕도 드시러 가고 갈비탕도 먹으러 가고 여러 가지 음식들 드실 때 양념을 많이 하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는 어떠한 조리하는데도 양념을 소금 간을 안 해도 새끼 드시는 김치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의 소금을 다 채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콩팥이 나빠졌다. 제일 먼저 할 거는 앞으로 간을 줄여야 되겠다. 간을 어떻게? 먹으면 아우 싱거워. 이 간을 만들어야 돼요. 아유 나 안 짠데 이건 다 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아우 싱거워. 설렁탕을 먹을 때도 아무것도 안 치고 깍두기하고만 먹어도 소금이 충분해요. 그래서 간을 줄이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하루 나트륨을 3.3을 먹는데 권장하기로는 2g이고 소금으로 치면 5g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간을 줄여서 된장찌개 한 그릇만 먹어도 하루 권장 소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줄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염분을 줄이면 혈압도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콩팥에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아까 단백뇨, 알부민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콩팥으로 단백질이 자꾸 나가면 콩팥이 망가진다는데 단백질을 조금 먹으면 좋겠네요.
안 됩니다. 단백질은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소실이 되는 만큼 보충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0.8g per kg. 그러니까 60kg 정도 되면 50g의 고기는 먹어야 돼요. 단백질은 50g 고기가 있고 고기를 한 덩어리 사면 한 반 주먹만한 덩어리를 한 덩어리씩 하루에 먹겠다 생각하시면 되고 생선 하나, 두부도 뭐 그렇게 해서 50g 정도, 60kg 기준으로 50g 정도를 먹어야 되겠죠.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돼요. 그래서 적정량의 단백질 섭취하는 건 중요한데 요거는 일반적인 당뇨 환자들 신기능 1단계, 2단계 정도고 3단계, 4단계 정도 되면 콩팥 기능 상태나 단백뇨 정도에 따라서 주치의랑 상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콩팥이 나빠서 단백뇨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단백질을 너무 적게 먹어야지라는 생각은 안 해도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주의해야 될 게 그겁니다. 인이란 게 상당히 중요한데 콩팥이 나빠지면 물론 신장 단계가 1, 2, 3, 4, 5단계가 있지만 1, 2단계 때는 인에 대한 주의가 크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3단계가 된다. 붙어서는 인도 중요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인은 뼈에서 칼슘을 많이 빠져나오게 하는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혈중에 칼슘 농도가 올라가서 혈관에 자꾸 쌓여요. 그러면 혈관이 칼슘이 쌓여가지고 딱딱해지고 막혀버립니다. 혈관을 망가지는 원인이 되고 골다공증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너무 높게 되면 치료도 하고 식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이 많은 음식들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 뼈에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인이 많으면. 근데 뼈가 부러지면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끓여 먹는 게 사골국이에요. 사골국. 뼈를 끓여 먹는단 말이에요. 뼈에는 뼈 자체에 인이 많기 때문에 국에 인이 아주 많아요. 그걸 많이 먹으면 남의 뼈로 인해서 내 뼈가 더 약해지고 특히나 콩팥 나쁜 사람들은 인 수치가 높아서 문제가 됩니다. 멸치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뼈가 있는 것들. 유제품들도 많이 먹기가 좀 어렵고 당뇨 환자들은 잡곡이나 현미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쌀밥은 혈당이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콩팥이 나빠지면 이제는 쌀밥을 먹으라고 합니다. 잡곡이나 현미에 훨씬 더 인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쌀밥 먹으면 혈당이 너무 오르는데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콩팥이 나빠지면 다시 신장 기능이 회복되면 가능한데 이런 것들의 주의는 아까 신장 단계 1, 2, 3, 4, 5단계 중에 1, 2단계까지는 아직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3단계가 되면서부터는 이런 시기를 주의해야 되고 견과류도 좋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3단계 이상의 신장질환이 생기면 견과류도 줄여야 되고 이런 것들도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은 충분한 물을 먹어야 되죠. 저도 항상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는 게 물 많이 드세요? 식사 부실하지 않게 하세요? 이렇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데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몸에 혈액량이 많아야지 콩팥은 기능을 유지하기 때문에 여기 써놨잖아요. 하루 지내는데 목마를 일이 없어야 돼요. 보통 하루에 1리터, 1.5리터 정도는 물을 드시고 저는 이제 항상 이 조그만한 생수병 있잖아요. 그거 한 2-3병 정도, 3병 정도는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칼륨인데 칼륨은 잘못 관리되면 몸에 아주 치명적인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콩팥은 칼륨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기관인데 신장 질환이 생기면 칼륨 조절이 안 돼요. 칼륨이 너무 올라가는 일이 생깁니다. 고칼륨 혈증이 생기는데 칼륨은 부정맥을 일으키고 심장 근육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줘요. 그래서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부정맥으로 사망하는 수가 생깁니다. 투석하는 사람들이 식이 조절을 안 해서 칼륨이 너무 높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한 칼륨 자체는 대변을 통해서도 배설이 되기 때문에 당뇨 환자가 변비가 계속되면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칼륨을 많이 안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개 칼륨은 채소와 과일에 되게 많아요. 많은데 야채는 데쳐서 먹는 게 좋고요. 물에 좀 담궈둔 다음에 그리고 껍질과 줄기에 많기 때문에 이파리 위주로 먹고 껍질과 줄기는 되도록 피해서 먹는데 어떤 것들이 주로 맞느냐? 곡류는 역시 잡곡이죠. 그렇기 때문에 콩팥이 나빠지면 인과 칼륨 때문에 흰 쌀밥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것들 최근 당뇨가 나빠져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아가지고 뭘 드셨어요? 그랬더니 전 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밤을 그냥 엄청 많이 또 까서 드시고 오고 과일 중에서 또 감도 많이 먹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잡곡류들이 칼륨도 많고 채소류도 보면 이런 것들 몸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콩팥이 나빠지면 이런 것들을 줄기는 다 떼고 이파리 위주로
과일도 보면 바나나가 대표적인데 바나나, 키위 이런 데 칼륨이 아주 많기 때문에 콩팥이 나쁜 분들은 조심해야 되고 견과류도 이런 것들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은 이런 식단 관리뿐만 아니고 혈당, 체중, 운동 이런 것들 다 통합이 되어야지 콩팥이 관리가 되겠죠. 자, 그렇게 했는데도 콩팥이 나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의사들의 몫인 거죠. 의사들이 잘 치료를 해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고 혈당 관리 열심히 했는데 당뇨를 25년이나 되다 보니까 나이가 한 80 되시고 80이 넘어가다 보니까 콩팥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빠질 때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는 거, 식단 조절을 하는 거 중요한데 요즘 당뇨병 치료제 중에서 이런 약제들, 뭐 어르신들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전문 특정 치료제들이 콩팥을 아주 좋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압약 중에서도 콩팥을 좋게 하는 혈압약들이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선생님들도 이런 자리에서 워낙 많이 강의를 하고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이런 약제들 우선적으로 쓸 거고요. 최근에는 당뇨병 환자들 콩팥이 나빠지면 쓸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가 또 출시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지 이제 콩팥은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나빠진다. 적절한 아주 좋은 당뇨병 약을 쓰는 거 더불어서 혈압약을 잘 쓰는 거 그리고 고지혈증 약을 철저히 먹어서 콜레스테롤 조절 잘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부러져 버렸어.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그러면 부러진 걸 확인하려고 CT를 찍어요. 그리고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를 먹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콩팥을 새롭게 나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콩팥 관리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부러졌다든지 또는 암이 생겼다든지 폐렴이 생겨가지고 CT를 찍게 되면 조영제를 쓰게 되거든요. 이런 조영제는 일시적일 수도 있는데 후유증이 남아서 좀 더 길게 콩팥이 나빠진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쓰게 되면 주의를 꼭 해야 되고 또한 너무 아파가지고 그럼 아픈 걸 어떻게 합니까? 참고 살 수도 없고 진통제 먹어야지. 이런 진통제 같은 걸 오래 먹으면 결국 콩팥에 또 부담이 되고요. 또 하나 항생제들이 내가 폐렴이 걸렸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항생제를 쓸 수도 있는데 감기가 걸렸든지 일주일 정도 쓰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길게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내가 20년을 잘 관리했던 콩팥이 갑작스럽게 나빠지는 계기가 되니까 선생님들한테 항상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타까운 건 통증 클리닉 가서 어깨가 아파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는데 선생님한테 당뇨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안 물어보던데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당뇨병과 콩팥은 어딜 가든 내가 당뇨도 있고 콩팥이 나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라고 꼭 얘기를 해 주셔야지 선생님들이 이런 일을 할 때, 이런 치료를 할 때, 이런 검사를 할 때도 주의를 해서 최대한 콩팥에 영향이 없도록 고려해 주실 겁니다. 콩팥은 한 번 나빠지면 되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뇨병 모든 합병증들은 똑같은데 한 번 나빠져가지고 거꾸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예방이 중요하고 가장 먼저 안 사람이 가장 유리하다. 합병증은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가장 유리해요. 그래서 선별 검사를 해야 되고 위험 요인이 있다. 그러면 꼭 선생님들이 바빠서 또 환자들이 많아서 까먹을 수 있지만 환자분들이 먼저 가서 피검사 좀 1년이 됐는데 한번 합시다. 6개월이 지났는데 한번 하고 지난번에 소변 검사가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왜 안 합니까? 라고 선생님한테 물어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진료가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르신들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운동 뭐 당연히 혈당 관리를 잘하는 방법이죠. 운동하고 식이 관리 당연히 금연 펴야 되고 체중 관리에도 이런 검사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집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싱겁게 기준은 아우 싱거워요. 안 짜다가 싱겁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알려드렸던 야채나 과일들 통해서 칼륨이나 인에 대한 섭취 그리고 단백질을 적정한 양 자기 한 뼘 정도의 고기는 하루에 한 번씩 먹는다 생각을 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뭐 당뇨병의 치료는 참 어렵고 긴데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들이 제일 고생하게 될, 제일 주의해야 될 합병증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건 신장 질환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장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앞으로 잘 관리하시라고 강의를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오늘 강의를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